이란의 경제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지금 이란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란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갉아먹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 뉴스 보도에 보시면 환율이 77만 리알이 됐어요. 달러 대비 $1에 77만 리알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1달러에 77만, 100달러면 어떻게 되죠? 화폐를 한때 우리 튀르키예가 15년 전에 화폐 개혁을 안 해가지고 막 돈이 막 이만큼 들고 다녔습니다. 100불이면. 그거와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란의 지금 정전이 하루에 몇 번씩 정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정부는 지금 생산시설, 공장으로 가는 전력을 끊어야 될지, 아니면 이란 국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끊어야 할지, 단전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쉽지 않은 고민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천연가스와 그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자국 국민들에게 지금 전력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아마 이란 국민들도 상당히 이해하기, 그다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그런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돼 왔고요. 그래서 지금 정기 정전에 지금 불만을 토로하면서 시위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최근 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국민의 한 70, 많게는 80% 이상이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다. 현 정권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현 이란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은 반드시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이란은 로우키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10월 26일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보복을 미루고 있죠. 보복을 미루는 이유는 일단 트럼프와의 어떤 핵협상에 우리가 한번 열심을 내서 핵협상을 잘 해보겠다. 그리고 핵협상이 잘 타결되면 경제 제재가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경제를 재건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란 정부는 절박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란이 지금 제스처를 취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시리아가 무너지는데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지금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죠. HTS가 들어가서 시리아를 실제적인 지금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달 전만 해도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이스라엘에 드론을 공격했습니다. 미사일도 쏘기도 했습니다만 드론을 공격했는데 그 드론 공격도 사실상 일시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또 이라크에 경고를 했죠. 만약에 또다시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도 공격하겠다 그랬고, 이제 미국이 또 말렸을 가능성이 높죠. 이라크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이란이 최근 10월 26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이란 쪽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많이 옮겨서 그쪽에서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런 움직임도 이제 줄여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 있는, 이라크에 있는 헤즈볼라도 있고 안누자바라는 조직도 있고 상당히 많은 친이란 민병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이라크 정부와 합의를 맺었다고 합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일단 중단한다. 그리고 이 친이란 민병대는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하는 데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용인을, 허락을,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도 역시 일단은 로우키로 간다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트럼프와의 핵협상에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것은 뭐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고요.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란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방은정부 시기가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란의 경제를 제재하에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스라엘, 미국과의 핵협상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핵협상이 잘 풀면 어떤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란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점,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실을 공격한다면 현 보수 강경 이란 정권, 집권 세력의 정당성은 자칫 잘못하면 바닥을 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란 내부의 어떤 레짐 체인지, 이런 것
것도 그럴 가능성은 뭐 모르겠습니다.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미국이나 이란이 그런 것도 염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 경제가 어렵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군사력마저도 이스라엘과 미국에 전혀 공격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렇다면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정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방력도 안 돼, 경제력도 안 돼.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런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란의 대응이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국제 유가를 엄청나게 치솟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이란과의 어떤 분쟁이 터지면 나오는 얘기가 뭐였죠?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결국 이것은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파장이 일 수도 있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그래서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도 지금 일단은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했고요. 자, 나머지 하나는 시리아 문제죠. 시리아가 지금 아흐마드 샤라, 줄란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름을 바꿨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아흐마드 샤라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요르단의 외무장관도 만나고 유럽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프랑스도 지금 다마스커스에 대사관을 또 설치하고 계속해서 이제 개혁 개방, 시리아 제거를 위해서 상당히 이제 온건한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관련국들이 계속해서 화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에르도안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에르도안의 목적은 결국 시리아 북동쪽에 있는 미국이 밀고 있는 SDF 쿠르드 자치 정부를 붕괴시켜서 이 SDF군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시리아군으로 편입되도록, 즉 HTS 밑으로, 어쨌든 시리아 지금 집권 세력 통치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에르도안의 목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SDF 쪽 북동쪽으로 반군들, 즉 그 프리 시리안 아미죠. 그리고 지금 이름 바꿔서 시리안 내셔널 아미로 바꿨습니다. SNA죠. SNA를 동원해서 아마 북동쪽에 있는 SDF를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에르도안과談판을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제 타르투스 항구라든지 흐메이밈, 즉 라타키아에 있는 공군기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반군과 계속해서 즉 HTS, 즉 아흐마드 샤라와 계속해서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란 역시도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HTS와도 대화를 하고 있고 반군들과도 계속, 즉 시리아의 실권자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최근 보도로 또 이란이 베이루트 공항을 통해서 헤즈볼라에 무기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시리아가 무너졌지만 육로가 없지만 우리는 항로를 통해서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뭐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죠. 그것이 발각이 된다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레바논이 어떻게 또 경랑 속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그런 시도를 한다면요. 항로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상로를 쓸 수도 있죠. 배를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헤즈볼라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우려스러운 것은, 아주 걱정되는 부분은요. 지금 사실 시리아를 지금까지 대리국가로 잘 써먹었던 국가는 이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에르도안이 이란을 쫓아내고 본인이 지금 시리아의 지금 가장 중요한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짓는 수 있는, 그리고 시리아의 국내 정치를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맨으로 에르도안이 등장했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투르키에 간에, 즉 하메네이와 에르도안 간에 시리아를 놓고 지금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과 튀르키예 간에가 지금 상당히 외교적 마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양측 간에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결국 이번에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누구라고요? 에르도안이 뒤에서 HTS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 다음에 SNA를 적극 지원했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SDF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저울질하고 있고, 자,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 항복하면은, 즉 HTS 밑으로 SDF가 들어간다면 공격하지 않겠죠. 에르도안이. 그러나 항복을 거부한다면 에르도안이 SDF를 잡으러 공격하러 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로서는요, 이란보다는 에르도안이 낫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란은 계속해서 시리아라는 대리국가를 이용해서 시리아를 통해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무기를 전달해줬지만 에르도안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에르도안이 이란처럼 이스라엘을 닥공, 즉 닥치고 공격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간에도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습니다. 외교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뭐 이란보다는 에르도안이 낫기 때문에 에르도안과 빨리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시리아의 어떤 미래, 시리아의 어떤 정세 안정화에 이스라엘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터키와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시리아의 안정화에 촉각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스라엘 분석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이란보다는 오히려 터키가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연 트럼프가 쿠르드족이 몰살되는 것을 그냥 볼 것인가, 에르도안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것이 지금 이제 남은 마지막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미래는 지금으로서는요, 터키의 위임 통치령, 옛날 그 식민지 국가의 위임 통치령처럼요, 영국과 프랑스의 중동 지역의 위임 통치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에 있는 반군들 간에 어떤 내전이 난다든가, 아니면 반군들과 또 시리아 내에 있는 뭐 다른 반군들과의 어떤 내전이 나서 내전 상황으로 가는 소말리아나 리비아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튀르키예가 뒤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런 위임 통치령, 튀르키예의 위임 통치령 국가, 즉 시리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자 지구 문제가 있죠. 휴전 잘 돼 갈 것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또 나타냐후 총리가 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파이낸셜 타임즈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군이 필라델피 회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늦자림에서도,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고비마다 나타냐후 총리는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이전에도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협상이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이런 공개적으로 하마스를 자극하는 내용. 과연 이것이 정말 협상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협상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똑같은, 지금 계속해서 제자리입니다. 하마스는 전쟁이 끝나고 휴전되고 종전되면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떠나야 된다. 이스라엘은 휴전을 할 수 있으나 종전은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마스의 저조직을 막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군이 주둔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입이 아프도록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나타냐후 총리의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하마스도 자신들의 주장을 양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질을 다 풀어주더라도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바꾼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데요. 어쨌든 1월 20일 전까지는 아마도 나타냐후 총리도 가자 문제도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이다. 그래야만 트럼프에게 이란 문제에 있어서 어떤 본인이 원하는 그런 답을, 본인이 원하는 미국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 전쟁도 빨리 끝내주고 그 다음에 가자 전쟁도 빨리 끝내주는 대신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라고 이제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백악관 입성 전까지는 가자 지구 휴전, 종전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된다면 1월 20일 전에 아마도 어떤 작은 일시 휴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긴 시간요. 여러 가지 많은 거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란 문제, 이스라엘 문제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감사드립니다.